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한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는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른 더위로 인해 전국에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였고요. 가슴 아프게도 사망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상황도 심각합니다. 일본, 유럽, 심지어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까지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정보들만으로도 학생들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걱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 논의점들 중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기에너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논의할 주제와 관련해 기후변화와 전력 사용량의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변화는 어떠했을까요? 이에 대해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은 예를 들어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녹색선인 평균 기온의 변화는 안타깝게도 오르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 4년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라 보입니다. 흔히 지구온난화를 생각해 보면 평균 기온이 올라야 할 것 같은데 2019년, 2020년을 보면 최고 기온이 내려가고 있고 평균 기온은 2019년 13.5도씨에서 2020년 13.2도씨로 되려 내려갔습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기상 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되었으므로 순위를 이야기할 때는 1973년 이후에 대한 기후변화 중 순위가 됩니다. 2020년의 경우 결론적으로 평균 기온은 내려갔지만 그 해조차도 지구온난화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년간의 전력 소비량은 어떠했을까요?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합계에 해당하는 가장 위 하늘색 선을 보면 대략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와 연동할 만한 자료인 일반 및 주택용만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추세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4년간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겨울 한파, 여름 폭염과 전력 소비량이 연동되어 해당 계절 전력 소비량이 급증한 반면 2020년의 경우 1월은 따뜻했고 7월은 시원했으며 장마가 길었던 상황과도 연동되어 다른 해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용도 최근 4년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일반 및 주택용과 변화 추이가 다릅니다. 2018년 폭염 시의 소비량보다 2019년 초의 소비량이 더 크고 2020년의 폭염에 대해서도 소비량이 크지 않으며 게다가 2020년의 소비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는 기후에 연동되지 않고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요인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산업 및 경제활동과 연동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성장률, 생산지수, 총에너지 소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정이 섣부를 수 있겠으나 2020년의 변화는 사회적 영향이 작용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코로나의 영향이겠죠. 이번에는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을 보시면 같은 추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전망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통해 살펴볼 때 총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과 어떤 생각을 공유하면서 수업을 이어나가면 좋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인간의 산업활동이 멈췄던 2019년에서 2020년 이후 산업활동이 재개되고 회복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2021년은 모든 에너지 원자재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어 에너지 재고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공급 위축을 일으켜 각국의 에너지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도 아시다시피 엄청납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도록 한 후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물어볼 때 우리 학생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전기에너지 절약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에너지 절약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중 학생들에게 대기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전기연구원 사이트에서는 대기전력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대기전력에 대해 조사해보면 이미 10년 전보다도 이전부터 그 개념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는다고 할 때 전문가 집단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논문 검색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고민과 논리적 해결 과정, 해결책을 살펴볼 수 있겠죠. 논문은 과학적 탐구 방법, 과학적 탐구 과정을 가장 잘 구현한 지적 재산이라 할 수 있어 논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바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논문을 쉽게 보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리스를 권해보고 싶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먼저 리스를 쓰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리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환경 변화를 누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궁금하다면 고환경 변화라는 검색어를 사용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석호를 활용해 고환경 변화를 연구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과의 재검색을 통해 석호를 검색어로 사용합니다. 해당 논문들이 검색되고요. 논문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보거나 다운로드를 받거나 할 수 있고 논문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전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기전력은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할 요소는 불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기전력을 측정하고 대기전력을 줄이는데 큰 불편을 느낀다면 예를 들어 대기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5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손쉽게 측정하고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필할 수 있겠죠.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충전 장비의 전류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봅시다. 혹시 전문가 집단에서 대기전력을 쉽게 측정하고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전문가 집단은 IoT를 가미하지는 않았을까요? 리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전력을 검색어로, 그 다음 결과의 재검색으로 IoT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다음과 같은 훌륭한 논문들이 검색됩니다. 그런데 대기전력을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은 간단한 회로를 구성하고 아두이노 등을 활용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 전력을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전압계 전류계, 전력 측정기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류 전류의 특징, 낮은 전류에 대한 정확한 값 확인 및 수학적 보정 등은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난이도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원리만 이해하고 기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스마트 플러그와 같은 제품이 나와 편리하게 대기 전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한 논문에서 주요 가전기기의 대기 전력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값이지만 오랫동안 전력이 발생된다면 결국 낭비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논문의 저자분들은 대기 전력 저감을 위해 다음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기기 설정은 그림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런 설정을 하고 측정하자 대기 전력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대기 전력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장비들의 능동대기 모드에서 많은 대기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부하, 조도, 타이머, 인체 감지 등의 기술을 통해 대기 전력을 저감하는 대기 전력 차단 스위치를 소개하고 홈 네트워크와 융합해 세대 내 월패드, 스마트폰 등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응용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트워크 장비에는 적용하지 못해 근거리 통신만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이더넷을 표준화해 전력 감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동안 수면 모드를 유지하도록 해주어 에너지 저감 효과를 거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계속 찾다 보면 가전제품들의 새로운 특성인 인터넷 결합 등의 추세에 따른 또 다른 대기 전력 개선 방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데이터를 다루어 보신다면 저 이상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충분히 기대합니다. 저는 데이터만으로도 대기 전력을 측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저감하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데이터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IoT의 발달이 대기 전력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도 실제 제품을 통해 시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를 구비하시어 지능형 실험실 혹은 일반 실험실에서 가전제품의 대기 전력을 측정하고 이를 IoT, 즉 스마트폰 앱으로 통제함으로써 충분히 대기 전력 감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례와 관련해 파생하여 할 수 있는 탐구 주제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 대기 전력이 아닌 다른 전기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절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IoT는 현재 어디까지 진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대부분 전기 에너지로 작동될 것이겠죠. 그러므로 대기 전력의 중요성을 더 크게 생각하고 어떤 노력을 추가로 기울여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셨듯이 대기 전력의 소모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전제품들이 진화하는 셈이니까요. 지금까지 과학적 현상과 사회 현상을 연결해 데이터로 연관관계를 살피고 구축된 문헌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례까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야기해드린 사례를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수업이 아님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만 충실해진 데이터의 힘과 융합이 더해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기존 검색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엄청나게 축적되고 있지만 기존보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점, 비교 분석이 가능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파생적 탐구를 원할 때 빠르게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 이에 따라 기존보다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탐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과 같은 문헌 데이터의 검색과 활용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생님들의 여러 생각이 수업을 통해 멋지게 구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